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위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어센딩 트라이앵글에서 이것을 깨고 멋진 가격 상승을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비트코인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9,300불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반등을 해주면서 9,585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저도 시장을 쭉 지켜봤었는데, 갑자기 물량들이 비트코인 거래소로 들어오게 되는 것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수상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센딩 트라이앵글 역시 올라갈 때가 됐는데 못 올라가고 꾸무적 되고 있길래 이거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떨어졌죠. 300불 떨어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준비된 소식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국 소식.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기술 연구 조직을 해체시켰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 안에서 삼성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된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연구팀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삼성코인과 삼성에서 출시하게 될 메인넷의 출시는 불투명해졌다라는 소식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재용이 형한테 물어봐야 되나?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 이어서 프랑스 중앙은행이 국가발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유로에 대한 첫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첫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보다도 먼저 프랑스에서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자, 프랑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암호화폐 테조스에 관련된 호재가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스타트업 중에 디지코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들의 기술을 통해서 프랑스 내에 있는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이 암호화폐 테조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호재입니다. 체인링크와 함께 신생 알트코인들의 양대 산맥을 맡고 있는 테조스, 관련된 호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위스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체 비트코인 스위스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테조스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미 테조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수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89% 정도였었던가 그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기관들을 위한 테조스 스테이킹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테조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고요. 남미도 질 수 없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가 되었다고 합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광고를 보면서 이 BAT 토큰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손가락 지문 인식 보안 기능도 곧 있으면 더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쪽에도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겠죠. 자, 이 브라우저가 사용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언제나 링크를 밑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링크를 활용해가지고 다운을 받아주시면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고요.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광고 차단 기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유튜버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주소상 옆에 있는 사자머리를 누르셔가지고 유튜브 시청하실 때는 광고 차단을 해제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잠할만 하면 터지는 사건들, 그 사건의 중심에 저스틴 선이 있다. 자, 저스틴 선이 스팀을 임수하고 난 후 여러가지 사건들을 그리고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스팀에서 새로운 하드포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하이브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새로운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팀 같은 경우는 하이브에 관련된 계좌에 500만 달러가량의 자금을 동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이번 하드포크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하이브에 대해서는 약간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저스틴 선은 하이브의 증인들은 현 스팀 증인들의 자산을 강제로 빼앗아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스팀이 또한 수백만 달러를 빼앗겼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자금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사진 누가 합성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진짜 얄밉게 잘 만들었네요. 자, 아무튼 저스틴 선이 아마 소송을 걸 것 같죠. 하이브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는 하이브 측에서 스팀 측에 돈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복잡스럽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눈치 없이 우리 비탈릭이 불난 집에 이 기름을 살짝 얹어 봅니다. 비탈릭이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하이브 지지자 일부가 500만 달러 자산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그러면 이참에 스팀 사용자가 하이브로 옮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를 들은 저스틴선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참에 이더리움 이용자가 트로노로 옮기면 어떤가? 라는 식으로 이제 보복성 답글을 달았다라고 하는데요. 비탈릭은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저스틴선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저런 글을 단 것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보이길래 글을 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이자 및 이 대출을 해주는 플랫폼이죠. 블록파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요. 해커가 이제 침입을 시도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심카드 수합 공격을 해가지고 고객들의 일부분의 정보들을 접근할 수가 있었지만은 다행히도 민감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회보장 번호라든지 여권 번호 등 같은 경우는 접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해커들의 공격 또한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해가지고 이런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채굴됐었던 비트코인 50개가 움직인 것인데요. 비트코인 초기, 그러니까 2009년 5월 이전에 채굴됐었던 비트코인들이 모여있는 그 지갑에서 비트코인 50개가 최근에 움직이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당연히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죠. 사토시가 돌아오는 것인가? 사토시가 50개의 비트코인을 옮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입장 및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건 아니고 모아봤습니다. 자,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나는 사토시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바이낸스의 CEO CG 같은 경우는 진정해라. 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이것이 사토시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그냥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사건 중에 하나일 뿐 이렇게 담담하게 답변을 했었고요.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때는 사토시가 옮긴 것이 아니다. 만약에 사토시라면은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채굴된 비트코인 먼저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코인리스가 또 채굴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본 결과 이 사토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초기 때 동료 개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선물로 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 중 한 명이 비트코인을 옮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초기 개발자들에게 또 언론 매체가 연락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혹시 비트코인 최근에 50개 옮긴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누구도 내가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개가 확실히 움직였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움직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켈빈 아이어 같은 경우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물, 앙굼. 자, 아무튼 이 50개를 옮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정말로 사토시가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설마 이 50개를 옮긴 사람의 이름은 박상기? 자, 나중에라도 누가 옮겼는지 밝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다른 문제를, 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앓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채굴풀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비트코인.com의 데이터를 보면은 세계의 메이저 채굴풀들, 이제 중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세력으로 보자면은 두 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메인과 FT풀, 이 두 개의 중국계 채굴풀이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얘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굳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 중국이라는 국가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채굴률을 전체를 따져본다면 70%가 넘는다. 특히 북쪽 이 신장인가요? 신장 지역과 내몽골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70%가 넘는다라면은 이거 독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탈중앙화는 개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채굴률이 다른 나라로 분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CME 대체 투자 총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CME 선물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비트코인 변동성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소 관리라든지 이 자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단물만 쪽쪽 빼먹을 수 있는 CME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 뭐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구매력도 지금 쫙쫙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다음부터는 비트코인 분석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골든 크로스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플랜 B 같은 경우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향후 30만 달러까지 치솟고 시가총액도 수십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는 언제나 비트코인의 상승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두 건의 골든 크로스를 보면은 한 건은 상승, 한 건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번엔 위로 가게 될지 아래로 가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의 하락을 맞이하게 되면서 약간은 그 상승 기세가 꺾인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여기 있는 큰 추세선이 있지요. 만약에 이 큰 추세선을 비트코인이 뚫고 떨어진다 그러면 7,000불 후반대도 보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전에 9,200불대까지 안에서 방어가 된다라면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었고요. 오랜만에 이 오리 선생이 돌아왔습니다. 오리 선생 꽥꽥. 자, 그는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제 끊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0불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이제 숏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력한 지지선으로 7,800불, 6,800불, 6,100불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사실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었던 상승 추세를 깨고 아래로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탑으로 이제 패턴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번에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꺾였을 때는 큰 하락이 왔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모를까, 아니라면은 이 하락하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에 큰 떡락으로부터 상승형 쐐기이자 작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아리까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형 쐐기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위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을 예감했었던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즉각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 보자마자 숏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것 같죠. 태세 전환을 제깍 하는 사람만이 이 단타나 마진 거래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진 거래소 비율을 보면은 제가 어제 뚝배기를 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롱 포지션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77%, 비트맥스 69%, 바이낸스 58%이고요. 어제 롱 포지션이 높았던 것을 보면서 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이제 세력들이 이 맛있는 것을 그냥 놓고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방앗간을 털어가지고 그 쌀로 떡볶이를 해먹은 세력들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작은 상승 추세가 깨졌고 큰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유효하지만은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1,500불을 못 넘게 되면은 하락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유의를 하시면서 이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열심히 또 정보들을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즐거운 정보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광고주 방문 및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